자, 이제 마지막 4절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정리해보고 유의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문을 닫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데올로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앞에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끝에 아주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요 맨 끝에 이제 아주 진보적인 그런 거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우파 이데올로기고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가 좌파 이데올로기니까 바로 여기 맨 끝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이제 극단적인 우파 극우 극단적인 우파 이데올로기고 요 맨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좌파니까 극단적인 극좌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우 이데올로기하고 극좌 이데올로기 사이에 이 수많은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와 관련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단순화시켜서 분류할 경우에는 우파 이데올로기하고 좌파 이데올로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우파 이데올로기는 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고 좌파 이데올로기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적급여 예를 들면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파 이데올로기는 반대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고 이에 비해서 좌파 이데올로기에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이데올로기 경우에는 이 개인주의적인 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좌파 이데올로기 경우에는 집합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빈곤 문제의 경우에 우파 이데올로기에서는 빈곤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좌파 이데올로기의 경우에서는 이 빈곤 문제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나 사회 시스템이나 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인이 아닌 그 집합 또는 뭐 집단 조직 이런데 원인이 있다고 그 원인이 있다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파 이데올로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적 복지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좌파 이데올로기의 경우에는 제도적 복지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에서 그 사회복지의 그 관점을 윌렌스키하고 르브라는 사람이 자녀적 복지 관점과 제도적 복지 관점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파 이데올로기에서는 이제 복지 혜택을 아주 빈곤층이나 취약층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고 우파 이데올로기에서는 아니야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을 줘야 돼 이런 식의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은 제가 2절을 설명할 때 한번 그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이거는 보면 저기죠 그 디몽이라는 이제 프랑스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학자가 이제 유럽에서의 사회적 보호제도란 그런 이제 불어로 된 책인데 제가 옛날에 국회에 한번 도서관에 가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빌려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 책의 이제 머릿말의 맨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말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그 2절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요게 저 그 붓데이어 이게 이제 불어인데 이게 병입니다. 영어로 바틀 이 병이고 요게 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고 이제 요게 빈 겁니다. 빈 거. 이게 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어 그 발음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한국말도 더듬적거리는데 불어까지 그 더듬으면서 쪽을 팔리기 싫어가지고 읽지를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절 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병이 있을 경우에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딱 2분의 1인데 이제 이 경우에 이 병을 갖다가 반이 이렇게 빈 병, 그러니까 반이 비어 있는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 반이 반이 찬 병, 반이 채워 있는 병으로 볼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 비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제 좌파 이데올로기에서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이 차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우파 이데올로기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반이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 차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이 이제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이 비어 있으니까 더 채워야지 그런 생각을 먹을 것이고 반이죠. 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채울 생각을 아무래도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복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이데올로기는 병의 경우에 반이 비어 있다.
비어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파 이데올로기는 반이 차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좌파 이데올로기가 이 복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봐서라도 이렇게 그 이제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가 결국 어떤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그래서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좌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유의점입니다. 유의점인데 뭐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이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데올로기에 딱 세 개로 구분했다. 세 개로 구분했다 할 경우에 이 이데올로기가 딱딱 이렇게 딱 구분되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이렇게 약간 주목될 수도 있고 좀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면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어느 정당, 어떤 A 정당, 그럼 그 속에 거기에 속한 정치인들 만나는데, 정치인들하고 정당은 여러 가지 말을 떠듭니다. 떠드는데 그들의 행동이 반드시 그 말하고는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이제 좌파 정당이라 할 경우에, 정당이 좌파 정당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당이 있고, 좌파 정당이나 A 정당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 정당이니까 나는 뭐 복지에 신경 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떠들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행태나 이제 그런 것은 좌파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좌파 정당이나 좌파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 경우에 그 사람들의 행동도 거기에 맞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반드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말은 너무 이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진보적이다. 나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진보적인 거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는데, 이제 국가안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보수적이다. 그래서 나는 국가안보 쪽에 대해서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무상급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찬성하기 때문에 좌파적인 그 보육이나 뭐 교육이나 그런 영역에서는 나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지지만, 어떤 이제 무슨 뭐 국방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이데올로기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 영역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이데올로기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그 예전에는 이제 이데올로기 하면 저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 정치나 신념, 그러니까 뭐 종교나 정치에서 이 정치적 신념이나 믿음 체계 그런 거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최근의 경우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에서는 그런 것과 정치적 신념이나 믿음과는 좀 관련되는 정도가 적은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나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주의는 이제 환경 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거 녹색주의라는 거 이데올로기는 운동과 많이 관련은 되지만 정치적 신념이나 믿음 체계 그런 것과는 관련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너무 이렇게 다 뭐 정치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이상으로 사장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이 버벅거리는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꾸벅.